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에 대한 전략 고민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그리고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벌써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1일부터 5일까지 어떤 이야기들 올라와 있을까요? 가장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규제 푼다. 최대 수혜인가? 오늘 1일부터 5일까지 지금 나와 있던 키워드를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 모멘텀 많은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로봇입니다.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온 정책 모멘텀, 일정상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있는 재료이긴 한데요. 먼저 위원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 와 이렇게나? 이런 건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반응이 오는 이유? 그리고 뉴스의 팔자가 아닌 뉴스의 사자 심리가 조금 더 우세한 이유가 뭔지 로봇주 오늘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뉴스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기대했던 바가 충족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로봇주들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이 법률적인 허들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산업에 대해서 개화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우리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로봇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로봇 산업이 생태계 차원에서 커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로봇 산업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뭐 배달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행 로봇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먹거리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허들이 분명 존재했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풀어나가겠다라는 거죠. 물론 당장 풀겠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부분들로 넘어가려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뭐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행 로봇 같은 경우 로봇 자체가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는 도보를 못 주행하는 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택배 로봇도 안 되고 우리가 배달 서비스 로봇도 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있는데 그걸 풀어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뉴스가 단순하게 소멸되는 뉴스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정부가 한 2년 정도 걸쳐서 풀어내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인 시각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시장의 특징이 이렇게 테마를 형성하기 좋은 그리고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발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도 일견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법률적인 부분들을 풀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이 부분이 우리 생태계를 키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지금 시장 한 축에서는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트레이딩이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오늘 또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보셔야 된다. 따라서 일단은 지금 트레이딩 자금들이 몰린다라는 거 인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다는 아닐 거예요. 언젠가 이것이 꺾이고 나서 다시 또 이런 뉴스들이 재생산되면서 또 주가가 또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마성에 대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시면 기회가 자꾸 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뉴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죠. 해야 되는 시작이라는 그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김태성 이사님께도 로봇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저희 로봇에 대해서 랭킹5 이사님과 지난해부터 이야기를 쭉 해왔던 것 같은데 항상 제 기억에 로봇도 좀 세분화해서 트렌드가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움직이는 트렌드의 한 종목을 주목해서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 트렌드를 좀 읽어주세요. 지금 로봇에 대한 트렌드는 어느 쪽에 쏠려 있는 건가요? 로봇이라고 해서 다 가는 건 또 아닌 시장이라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로봇주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는 잠시 좀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으로 먼저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 현재 구간에서 A라는 종목이 좋아요, B라는 종목이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로봇주들의 움직임은 저는 투심이 이끌어낸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떠한 이 프레시한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테슬라의 주가는 인베스트데이 이후에 떨어졌어요. 왜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새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금들이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스닥도 그렇고 중화권도 그렇고 계속해서 변동성이 보이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지금 버텨주다 보니 자금들이 자꾸 여기로 이동하고 저기로 이동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 산업에 속할 수 있긴 합니다만 현재 주가는 조금은 이제는 오버슈팅이 지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로봇주들 뭐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대량 거래량이 터진 유진 로봇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굳이라는 단어를 좀 붙이고 싶습니다.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을 기다린 이후에 앞서서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뉴스가 오늘 나오고 이제 안 나올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규제 이 일정에 따라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낮은 가격에 왔을 때 사야지만 저는 먹을 구간이 훨씬 더 많은 이젠 이 섹터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저희가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태양광, 수소, 풍력 중에 어느 쪽으로 자금이 몰릴까요? 지금 어느 구간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종종 드리곤 하는데 네. 로봇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카테고리 내에서 돈이 이 안에서 도는 건가요? 로봇, AI 뭐 요런 맥락일까요? 일단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서비스용도 있을 것 같고 의료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모빌리티 쪽도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세분화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부터는 그것보다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 위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유진 기업을 좀 말씀드린 게 다른 여타 지금 로봇주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터졌거든요. 실적이 그쵸. 되는. 그만큼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특히 로봇 섹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진 로봇에 가장 관심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여기서 만약 뭐 50%, 100%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다라고 하면 뭐 굳이 유진 로봇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쪽도 이제 봐도 괜찮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보진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위주로 저는 보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이슈 있다, 오른다 이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 아이디어 들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와 3위에 오른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왜 코스닥이 이렇게 강한지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좀 드릴 텐데요. 일단 4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예측에 실패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사서 올리는 그 영향으로 시세가 다시 한번 오른 걸까요? 위원님께 쇼트 스퀴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수급 이야기를 여쭤보긴 할 텐데 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정말 2차 전지가 그런 흐름 속에서 급등이 나온 지금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해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쇼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공매도라는 게 주가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면 2만 원의 매도를 먼저 하는 거죠. 매도를 먼저 해서 2만 원짜리 주가가 만 원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사서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만 원의 차익을 얻는 거죠.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우리는 이제 공매도 같은 거 빌려서 하니까 2만 원에 빌려서 만 원에 갚는 거니까 만 원의 차익을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은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2만 원에 내가 공매도를 때렸는데 이 주식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4만 원에 올라가면 2만 원을 손해고요. 5만 원에 올라가면 3만 원의 손해죠. 이게 1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8만 원의 손해를 보는 거죠. 이론적으로 본다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 금액이 갖고 있는 그 2만 원이지만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쳤던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를 쳤던 세력, 소위 세력 입장에서 보면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서둘러서 물량을 끼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물량을 끼워 넣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가격 불문하고 물량을 끼워 넣다 보니까 서로 간에 우리가 세력 어떻게 보면 뭐 지분 싸움하는 것처럼 네. 지분 싸움은 가격 불문하고 물량을 확보하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아침에 이제 당장사에서 온앵커가 얘기했을 때 2차 전지의 공매도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쪽에 공매도가 많았고 LNF도 많았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손해가 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뭐 좀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지켜봤죠. 근데 지금 이 흐름이 꺾일 것 같지 않으니까 쇼키즈가 일어난 거 아니야라고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 공매도 잔량이 7%가 줄었어요. 최근에 급등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7%가 줄었다라는 건 쇼키즈가 들어왔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2차전지 소재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펀드멘탈에 기반해서 그리고 다양한 뉴스 플로우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거 플러스 수급상 논리로 공매도 쇼키즈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물량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면까지 섞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현상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어떤 포인트 봐야 되는지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김태석 이사님, 대표적으로 저희가 대장주 역할로 에코프로 BM을 많이 보는데요. 네. 4거래 연속해서 지금 10에서 18% 정도가 전체 거래량 대비 공매도 수량인데 정말 주가가 오름세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버텨주는 물량으로 2차 전지가 간다면 이 안에서의 수급적인 전체 섹터에 대한 안정감도 저희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확신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미 그러한 이 흐름들이 시장에 먼저 나왔다라고 저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상승하면서 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2등주, 3등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이미 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지금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에코프로 BM이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LNF가 그 다음 타순으로 움직였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의 또 수주 뉴스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하지만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위원님께서도 한번 이 공약주로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첨보가 있는데 네. 첨보라고 하는 기업까지 지금 다 같이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이 대장주가 계속해서 시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에코프로 BM을 더 사자 이 분위기보다 이들이 꺾이지 않으니 그 다음 2등주, 3등주를 사자라는 흐름들이 이미 저는 시장에 굉장히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아마 안 오른 2차 전지 관련주를 찾는 게 지금은 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빠른 순환매, 그러니까 섹터 안에서의 종목별 빠른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동박 관련주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SKC라든지 일준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러한 기업들까지 지금 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투자자들은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지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 수익을 받고 내가 지금 매도를 했으니 그거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와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하지만 지금 가격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이 어디 있을까? 이 부분에 되게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지금 돌아가면서 동박 관련주까지 지금 넘어온 상황이라서요. 일단은 동박 관련주를 저는 그래도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는 한 번 더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덜 오른 종목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네요. 마침 첨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위원님께서 화요일 날 주셨던 종목이 첨보입니다. 2차 전지 그때는 여기에서 머물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직 첨보의 차례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10% 넘는 수익권인데 자 그럼 조언 받아볼게요. 이렇게 2차 전지 안에서 순환매가 왔습니다. 터치가 이렇게 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 확정 하는 걸 추천하실까요? 일단 뭐 저는 제 생각보다 조금 빨리 관심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발 LFP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첨보가 나왔는데 오늘 일단 차트 모양을 본다라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안 올랐었던 주식들을 찾다 보니까 오늘 김태성 이사께서 말씀하신 뭐 동박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첨보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이 거론되면서 이제 동박이라는 게 거론되는 거랑 첨보가 거론되는 것도 차원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과 이런 것들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쉬면 다 같이 쉴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기적으로 보신다라면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한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덜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부터 탄탄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새로운 뭐 LFP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역시 소재 쪽은 Q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첨보도 이제 공장 증설한 이후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렇게 우리가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장 증설한 이후에 Q의 증가를 소화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첨보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 물론 이제 자금 조달 과정은 좀 달랐습니다만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자체 조달로 했었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했었고 첨보는 CB 발행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중에 그 부분이 주식으로 전환되면 좀 희석 효과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Q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이사께서는 동박이 그나마 덜 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첨보 전해질 쪽만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쪽도 아직 덜 오른 쪽이 있다라고 정리를 지금은 뭐 될까요? 저도 동박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분하고 농담 삼아 동박이 안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안 오른 쪽들에 대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뭐 샅샅이 뒤지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가장 트리거를 김태성 이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수가 버티니까. 지수가 버티니까 지금 이제 형님이 버텨주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을 깨냐 안 깨냐 했을 때 어제 외국인들이 250만 주를 쳐주면서 버텨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심정적으로는 위험 수준이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가 버텨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수가 버텨주는 과정에서 투자 심리가 바이오를 서서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이슈도 있어서 3위에 올라왔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김태성 이사님 좀 큰 틀에서 일단 점검을 받아볼게요. 바이오가 사실은 연초에 강한 특성이 있는데 올해는 좀 안 그랬거든요. 지수가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버텨준다고 한다면 바이오주 쪽으로의 순환매가 당분간 머무를 가능성도 보실까요? 계속 다른 쪽에서는 늦었다, 빠져나갈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뭐 1월달, 2월달 들어오면서 이제 포트 한 켠에 그래도 실적이 잡히는 쪽은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저는 꼭 포함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려왔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재 회장이 일선에 복귀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상대적으로 반도체 IT가 많이 못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려고 했었던 자금이 눈치를 보다가 2차 전지도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반도체는 여전히 지금 무거운 것 같고 그렇다고 자동차를 사자니 변동성이 조금 적은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제약바이오 특성 중에 하나가 위아래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12월, 1월, 2월 들어오면서 약 3개월 동안 이 변동성에 지금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챗 GPT라든지 로봇, 인공지능, AI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사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또 제약바이오에 조금씩 이제 매수세가 이제 관심이죠. 막 이제 강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이제 제약바이오도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까라는 자금들이 저는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 서정재 회장의 복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올해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 쪽에서 기존에 이제 허즈마라든지 트룩시마 같은 이러한 제품들이 실적들이 이제 좀 잘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바이오시밀러 쪽 한번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외에 이제 기업을 놓고 보자면 저는 그래도 중소형주 단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혹은 시청자분들이 너무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라서 저는 큰 그룹 위주로 봤을 때는 한미약품 혹은 한미사이언스 이쪽을 보시는 게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핫이슈 중에 하나가 말씀해 주셨던 셀트리온 그룹주라서 이어서 좀 이사님하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살짝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네. 오늘 강하게 반응이 나오는 시장에서 이게 얼마만큼의 무게감을 가진 이슈인지 모르겠거든요. 서정재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 2년 만에 경영 복귀. 이게 헤드라인이고요. 뭐 네. 소방수가 왔다. 왕의 귀환이다. 빠른 의사 판단이 될 것이다. 인데 이게 하루짜리 그 이상에 갈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인가요? 지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빠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네. 분이 이제 오셨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그룹주가 사실은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사가 이제 합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은 나왔지만 결국 뭐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뉴스 플로우는 전혀 없었던 네네.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서영진 명예회장이 복귀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의사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또 속전속결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삼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갖는 이 투심도 저는 속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동성은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바닥에서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계속 이제 추적 관찰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세 흐름은 저는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 주실까요?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은 합병 이슈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던 시작인데 어느새인가부터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아는 자릴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무언가 성과,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서영진 회장께서 워낙 탄탄하게 회사를 잘 바꿔 놓으신 상태에서 매출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제약 쪽,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대표의 의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김천석 께서 핵을 잘 짚으신 것 같아요. 결국 제약과 헬스케어와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다시 이제 회사를 합치는 거, 회사를 쪼개놨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회사를 합치는 부분, 이제 미국은 합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내도 이제 합치는 작업들을 이제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뭐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내가 법적인 책임까지 이제 떠안으면서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 3인방의 움직임이 각각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 그렇다면 셀트리온이 대장주로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오늘 제약과 헬스케어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트리거가 가능하죠. 과연 지금 이제 두 개를 합병하게 되면 정확히 지금 어떤 쪽이 싼 거냐? 싼 주식이 나중에 그 합칠 때 합병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오늘 계산을 해서 제약이 올라오고 헬스케어가 따라오는 이런 형국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현명해지셨고 이것을 읽어내고 계산까지 이미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트리거인데 이게 지금 반영이 되는 수치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일시에 오늘은 제약이 올라갔고 헬스케어가 올라가지만 이것을 꾸준히 끌고 갈 만한 뉴스는 저는 오히려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관해서 궁금하셨을 텐데 저도 왜 대장주가 제일 안 갈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2위, 1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복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에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기업 본격 육성하겠다, 600개사를 확대하겠다, 이건 수소 관련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긴 한데요. 사실 수소를 저희가 제목의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가장 좀 힘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김태석 이사님. 네. 정책의 힘이 강하죠. 저희 지난번에도 그래서 출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은 모르겠습니다. 태양광대도 뉴스는 강한 것 같은데 시세는 안 갔고요. 뉴스에도 수소가 좀 약한 편인데 오늘 그렇게 강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뉴스는 그래도 센 편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아직 볼 시기가 아닌 걸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충분히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전기를 좀 제외하면 수소, 원전, 해상풍력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수소를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에너지원들보다는 이 상용화에 조금 이 속도가 느린 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반응도 자체가 사실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1년 전, 1년 반 전에 비해서는 뉴스가 나와도 그다지 뭐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술을 발전시켜 오면서 독보적인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저는 지금 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위주로 현재 위치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올 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의 회복과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챗 GPT에 열광을 하고 있지만 지금 쉬어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꼭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된 그 시점에 꼭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소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수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알짜배기 이제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기업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이제 수소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자동차 쪽에 큰 기대는 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 뭐 연료 전지 쪽보다는 이제 발전용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전용으로 본다면 두산 퓨얼셀 같은 기업들이 저는 현재 구간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만약에 이제 포트에 신재생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뭐 오늘 말씀드리는 두산 퓨얼셀이라는 기업도 한번 담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 정책 모멘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팁을 받아봤는데요. 위원님과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수소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국내 이슈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신재생 좀 넓게 본다면 이제 3월 이번 달에 미국에서 IRA 최종안을 발표하잖아요. 요 모멘텀에도 오히려 수급적으로 들어온다는 입장에서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어느 쪽일까요? 일단 국내용으로 국한해야 될 것 같아요. 수소 같은 경우는 국내가 가장 좀 앞선다라는 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지금 이제 다른 쪽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인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리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화석 연료를 탈피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태양광과 풍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있는 상태에서 유지를 해, 그러니까 그냥 뭐 패널 하나 설치하면 태양광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회오리만 일으키면 단순하게 풍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저희 셋 때문에 다 통해서 이렇게 회오리. 예.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지만 수소는 이건 좀 얘기가 다르죠. 수소는 포집해서 운송해서 보관해서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수소를 포집하는 과정도 또 쉽지가 않고 각 과정들이 다 굉장히 또 막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뭐 트라우마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가 아니더라도 이게 갖고 있는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되는 단계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에너지원 같은 경우 전기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또 동력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좀 긴 호흡으로 역시 접근해야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접근하는 것들이 처음엔 기대감으로 했는데 태양광과 풍력 대비해서 실적 데이터가 올라오는 게 여전히 안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금 정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본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도 관심을 갖는 건 저도 김태성 이사께서 말씀하신 그 두산 퓨어셀 적극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결국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규모의 경제가 좀 생겨나야 그 다음에 어떤 뭐 개별단에 있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 건데 우리도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모델이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과거만큼 그렇게 다니면서 보면 안 보여요. 제가 한때는 정말 수소차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차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어느 순간 수소차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전기차가 눈에 많이 띄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수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차를 거의 요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자동차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받아봤고요. 저희 가장 위에 올라온 키워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약간 교집합되는 부분이 많은 종목들이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헤드라인으로 뽑은 키워드는 우주항공입니다. 한국형 나사에 대한 기대감, 정책적 지원 모멘텀을 전면에 세우긴 했는데요. 역시 여러 갈래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렵기도 합니다, 이사님. 이사님과 요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오늘 고점에서 한 번 더 고점 뚫은 종목도 있고요. 네. 그런데 어떤 성격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부터 헷갈려요. 아까 스타링크 이야기도 있었고, 뭐 나사 이야기도 있었고, 뭐 방산주로서의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항공우주 섹터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 이사님 어느 종목 중심으로 저희는 시세를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다수의 종목군들이 사실 현재 구간에서 매매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보유자의 영역?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만약 한 종목을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위성 쪽은 미래 먹거리 그리고 방산 쪽은 지금 당장의 먹거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업부가 있으면
당연히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인공위성 산업에도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다양한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들이 안 좋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기업도 좋겠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그래도 지금 당장이라도 이 수익을 좀 벌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셔서 사업부별로 한번 실적을 보시면 디펜스 사업부 쪽에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또 방산 쪽에서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매출에서도 이제 굉장히 또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주항공 사실 현 구간에서 과연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더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만약 가격적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안은 종목이 더 가기는 또 쉽지 않은 그 시기장인데 고를 종목이 많이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저희 원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원픽을 질문 드릴게요. 화요일 날에 첨보였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까요? 예, 저는 오늘 뭐 특별히 뭐 종목을 추가하지는 않겠고요. 앞선 것들에서는 첨보를 조금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목표가를 30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고 손절 라인은 23만 원을 제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들을 놓고 보면 오늘 이제 주가가 장중에 28만 원 부근까지 갔었었죠. 27만 7천 원 고점이었고 지금 현재 26만 6천 원 부근 한 만 원 정도 갭이 발생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제가 화요일 날 추천한 이후에 일단은 어제 목요일 날 잠깐 쉬었고 수요일 날은 이제 장이 안 열렸으니까 오늘 다시 이제 급등하면서 단기간에 이제 시세 급등을 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거래량이 조금 부담되긴 합니다. 거래량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뭐 약간의 한 절반 정도 차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나는 그런 거 그냥 복잡하고 그렇게 본다라면 주봉으로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는 이게 시세 탄력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거래량을 이제 탈환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그 긴 호흡이라는 게 뭐 무작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좀 시세 탄력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한 번 더 힘줘서 AS 해드렸고요. 오늘 고를 종목이 정말 많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인가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AS 종목도 하나 가볼게요. 요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폐배터리 언제까지 가나. 서기라이텍 저희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두 자릿대 최고가 기준으로 34% 수익을 기록한 최근에 주셨어요. 2월 17일이요. 자, 이 종목도 AS 하면서 폐배터리 어떻게 보시는지도 살짝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성일하이텍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새롭게 매수하시기보다는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16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더 가져가보자라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주식의 목표가를 정할 때 5단이라든지 만 단위 좀 끊어가는 네네. 단위를 좀 목표로 많이 삼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보면 20만 원 부근에서부터는 꼭 이제 매도를 하시면서 일부 이제 수익을 좀 확정을 지어 가시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사실 오늘 앵커님께서 뽑아주신 이 주제를 놓고 보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원픽으로는 그래도 현재부터 좀 모아간다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원픽은 제가 이제 두산 퓨얼셀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에서의 매출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지금 이 해외 수주가 조금씩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그래도 더 높은 주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의견 3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45,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조금 길게 갔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있어서 AS 꼼꼼하게 해드렸고요. 오늘 원픽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랭킹5 진행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